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우리 현대사의 아픈 상처로 여수와 순천 지역에서 일어난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사건 발생 73년 만에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김호 기자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948년 여순 사건이 발생한 지 73년, 법안이 처음 추진된 지 20년 만입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은 16대 국회 때인 2001년부터 과거 8차례 발의됐지만 사회적 무관심 속에 번번이 제정되지 못하다가 이번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특별법은 이승만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10월 19일 국군 14연대가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일으킨 무장봉기 과정에 가담했다는 의심만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여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법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고 진상조사 보고서를 낸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순 사건으로 후유장애가 남은 피해자나 수형자 등 희생자들에게 의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묘역 조성 등 각종 위령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전라남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실무위원회도 꾸려집니다. 긴 세월 견디오신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무고한 민간인 피해자들도 피해를 당했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로 남아있던 여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제 첫걸음을 뗐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김영록 전남지사는 성명서를 내고 서둘러 진상조사가 이루어져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 사업 또한 합당하게 치러져야 한다면서 오래된 상처를 치유해 상생과 화해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소궁 전남교육감도 학생들이 왜곡되지 않는 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수업과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전남 두 당 역시 여순 특별법 제정으로 비극적인 여순 사건의 실체와 진실이 규명되고 통안의 아픔을 가슴에 묻은 채 살아온 유가족의 명예회복의 길이 열릴 수 있게 됐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어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3명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시공사 측이 불법 재하도급을 알고도 묵인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의 철거 공사가 한창이던 이달 초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철거업체인 백솔 대표를 모바일 대화방에 초대해 구체적으로 작업 지시를 내렸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니 분진을 최소화하라는 내용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철거 진행 상황 전반을 파악하고 깊숙이 개입한 증거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어제 현장 소장 등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3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철거 작업에 불법 하도급을 알고도 묵인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입니다. 재하도급을 묵인했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학동 4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제기된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재개발 조합과 시공사 등을 압수수색해 금융계좌 70여 개를 확보하고 수상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붕괴 원인을 밝히기 위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도 조만간 나올 예정입니다. 경찰은 참사 발생 한 달이 되는 다음 주쯤 붕괴 원인과 책임자 규명에 대한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광주와 대구를 1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는 달빛 내륙철도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광주 대구 내륙철도 건설이 논의된 지 20년 만에 국가계획에 반영된 건데요. 동서화합과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획기적인 사업이 될 전망입니다. 이성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을 놓는 계획에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달빛 내륙철도는 광주 송정역과 서대구역을 연결하면서 담양과 전북 순창 남원 장수, 경남 함양 거창을 경유하는 총 연장 200km의 고속화 철도입니다.
4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철도가 개통되면 현재 2시간 50분이 걸리는 광주 대구 간 이동 시간이 1시간 20분대로 줄게 됩니다. 당초 지난 4월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지만 광주와 대구는 물론 철도가 지나는 영호남 지자체가 공동 대응하면서 문턱을 넘은 겁니다. 특히 자치단체는 물론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 단체까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 게 결실을 맺은 겁니다. 달빛철도 건설로 동서화합과 20조 원대 대구 광주 연계협력권 발전 종합계획 등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획기적인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다음 달 국토부 고시를 거쳐 예비 타당성 조사, 예산 확보 등의 후속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달빛 내륙철도 건설을 앞당겨 2038년 광주, 대구,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와 함께 영호남 상생 발전과 국민 통합, 국가 균형 발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번 철도망 구축 계획에는 달빛 내륙철도 외에도 3조 원을 들여 서울과 여수를 2시간 10분대에 연결하는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과 광주 나주 광역철도 건설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광주 경실련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지역 현안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경실련은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와 전남 일신방직 부지개발 공공성 확보, 산정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 민주당 광주시당이 전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안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광주에서 6명, 전남에서 8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습니다. 광주에서는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와 접촉자 2명 등 3명이 확진됐고 기존 집단 감염지인 북구 동전 노래방과 관련해서 1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서울 동작구 확진자와 접촉해 광주에서 2명, 순천에서 1명이 확진됐습니다. 여기에 순천의 한 중학교에서 확진자 2명이 발생했고 광양, 보성, 무안 등에서도 잇따라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우산 챙기셨나요? 오늘도 낮부터 저녁 사이에 국지적으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는데요. 일부 지역으로는 시간당 4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하천이나 계곡 근처는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 전남 지역에 10에서 60mm고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도 하늘엔 구름이 다소 많이 끼어 있는데요. 오늘까지 구름 많은 날씨 예상되고요. 현재 일부 서해안 지역에는 비가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볕은 구름에 가려지지만 기온은 어제만큼 올라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광주와 한평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더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여수 27도, 곡성과 구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와 무안 28도, 해남 29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신안도 한낮 기온 28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한 더위 예상됩니다.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요. 서해상은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장맛비를 뿌리겠는데요. 주말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보됐던 광주 전남 지역은 이 시기가 조금 앞당겨지면서 금요일 밤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광주의 한 오락실에서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용의자가 사건 발생 12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어젯밤 9시쯤 광주시 광산구 인근 야산에서 63살 A씨가 흙에 파묻힌 배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광주 서구의 한 오락실에서 지인 관계인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광주의 한 척추 전문 병원에서 제기된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가 현장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어제 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된 광주의 한 척추 전문 병원을 방문해서 실태 점검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인천과 광주의 척추 전문 병원에서 잇따라 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된 뒤 광주 2곳을 포함해서 전국 척추 전문병원 16곳을 점검해 수술실 운영 실태와 전문병원 인증 기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의 농업 인구가 20년 만에 절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모포사무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전남의 농가 수는 13만 6천 가구로 지난 2000년에 비해서 41%가 줄었고 농가 인구는 54%가 감소한 27만 9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농가 평균 소득은 10%가 늘어난 4,400만 원으로 집계됐고 부채 역시 32%가 증가한 2,50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의 도시지역 면적이 전체의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70% 이상은 도시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전남의 전체 면적 15,400제곱킬로미터 가운데 주거와 상업지역 등이 포함된 도시지역은 11%로 집계됐지만 전남 인구의 71%인 132만 명은 도시지역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요일 아침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